어떤 문제가 있냐면 검사를 의사가 직접 안 합니다. 거의 모든 대학병원이. 초음파 기사가 초음파를 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초음파 기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와 대화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초음파 기사가 검사할 때 대학병원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검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하는 의사가 초음파를 잡고 검사를 하고 보조하는 분이 이걸 계속 그 역류를 유도를 하는 그 유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짜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초음파 기사는 다 혼자서 검사합니다. 둘이 검사할 수가 없어요. 인력도 그렇고. 혼자서 검사하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중력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가 서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적지 않은 대학병원이 환자를 눕혀놓고 배에 힘주세요. 피가 거꾸로 내려가는 거 검사하는데 매우 부정확하죠. 그래서 그런 문진도 안 되고 그래서 원인도 찾을 수가 없고 검사 방법도 부정확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큰 정맥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리고 작은 정맥을 아예 보지도 않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원인을 못 찾고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독이 나와요. 그럼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이게 내가 아니다. 정맥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라고 결과가 나오면 심지어 와서 따지는 분도 계세요. 아니 대학병원에 갔더니 정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왜 문제가 있다 그러느냐. 안타까운 일이죠. 원장님, 그러면 실제로 족저근막염이나 신경 문제인 줄 알고 수년간 치료받으셨던 분이 발의 미세혈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사례가 있다면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많죠. 이게 너무 많아서 그거는 어떻게 딱 선별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통계상에서 그 13분에 해당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족저근막염 사실 그래서 저희는 족저근막염이란 진단 자체가 물론 이제 있겠죠. 있는데 이제 그런 원인 자체를 정맥 부전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해서 좋아지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진단 자체에 저희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사실 몇 년 동안 병원을 열심히 다니셨을 거잖아요, 그분도. 엄청 많이 다녔겠죠. 그럼 하투혈에 오면 몇 번 만에 좋아진다고 예상을 조금 할 수 있을까요? 저희 병원에 오실 때는 큰 기대를 갖고 오시죠. 왜냐하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도 거기에 해당되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할 만큼 좋아질 확률은 지금 현재로는 70%예요. 그걸 더 높이는 게 이제 저희 일인데 100명 중에 만족할 만큼 좋아지는 분이 70명인데 그 중에 치료 한 번 받고 만족할 만큼 좋아진 분들은 100명 중에 제 생각에는 한 10명에서 20명 사이인 것 같아요. 치료 한 번 받고 만족할 만큼 좋아지는 분들은. 환자가 그렇게 좋아지면 저희도 너무 기쁘죠. 환자분들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처음엔 기뻐하시다가 그 다음에 화를 내세요. 왜 다른 데서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화가 나죠. 억울하기도 하고. 그게 심지어는 수술까지 하고 오셨다가 주사 몇 번으로 좋아지신 분들은 더 좀 억울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평균 몇 번에 좋아지느냐 그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어려운데 저희가 기본 치료를 보통 그러니까 시술을 받을 때 기준으로 하면은 저희가 4번까지를 기본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통계는 그 내의 대부분 통계죠. 그럼 보통 1회 방문을 하고 두 번째 치료는 언제 방문하면 좋은가요? 보통은 한 달에서 2달 사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발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런 증상이 있다면 뼈나 신경 말고 꼭 혈관을 의심해봐야 한다라고 할 스스로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나요? 있습니다. 놀랍게도 체크 포인트는 다음 시간에 같이 볼게요.